요즘 어딜 가나 인재 전쟁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최고의 직원을 우리 회사에 붙잡아 두려면 무자비할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왜 자꾸 직원들이 떠나는지 이 회전문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근본적인 원인 7가지를 낱낱이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비장의 카드, 직원 독점력 전략과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회전문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공들여 뽑아놓은 실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자마자 회전문에 돌고 나가듯이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는 현상이죠. 이게 그냥 좀 골치 아프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회사의 성장을 발목 잡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직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제는 떠나도 딱히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연봉 좀 더 올려주세요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노동시장의 힘의 추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직원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그 원인을 7가지로 쪼개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요즘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7가지가 요즘 직원들의 마음을 마구 흔드는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랑은 다르게 회사를 나와도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안전망이나 정부 지원도 있고요. 채용 앱만 켜면 정보가 쏟아지니 정부의 비대칭성 같은 건 옛말이 됐죠. 심지어 이직을 자주 하는 게 능력처럼 보이는 문화까지 생겼잖아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회사가 직원을 붙잡아둘 힘, 이른바 중력이 약해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3가지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채용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여기가 더 좋아 하고 알려주죠. 잦은 이직은 이제 흠이 아니라 뭐랄까 몸값을 높이는 똑똑한 전력처럼 여겨지잖아요. 심지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막 폭등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니까 한 회사에서 뼈를 묻어가며 일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기술, 문화, 경제 이 모든 게 직원들 등을 떠밀면서 더 좋은 데 있으면 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 정도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싶죠. 이렇게 모든 칼자루를 직원이 쥐고 있는 시장에서 대체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발상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직원 독점력 전략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직원이 갑이 된 세상에서 무슨 수로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돈 더 주면 되지, 복지를 좋게 해주면 되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개념을 해결책으로 딱 내놓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직원 독점력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강력하죠? 이건 말이죠. 최고의 인재는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지금 있는 직원은 다른 데 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우리 회사만의 압도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마치 행성을 붙잡는 중력처럼 조직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힘이죠. 이 힘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독점력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 힘이 없으면요, 지원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발 와주세요 해야 하고 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건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점력을 딱 갖추면 우리가 엘리트 인재를 선별해서 뽑을 수 있게 되고 대표가 꿈꾸던 비전에 실현할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힘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점이 바로 채용인데 여기서부터 아주 무서울 정도로 냉철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신중한 가치 투자자처럼 때로는 무자비하게 보일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수준 이하의 직원들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급하다고 아무나 뽑아서 조직 전체에 물을 흐리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 일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채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엄청나게 단호한 선언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호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내 사업은 최악의 경우 나 혼자서도 굴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직원을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채용할 때 이 사람 꼭 꼽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과 절박함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이 마치 워렌 버핏이 주식을 고르듯이 리스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굳이 3년 이상 경력자를 찾는 건 괜히 신입 뽑아서 가르치다가 실패하는 그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거고요. 이직이 잦은 사람은 아무래도 또 떠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입증된 충성도를 보는 겁니다. 리더십 경험이나 심지어 면접 때의 직감까지 모든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미끼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와, 정말 뼈 때리는 기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의 화려한 경력이나 장점이라는 미끼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낚싯바늘, 그러니까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할 거야 같은 희망 섞인 기대나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없이 위대한 투자자처럼 오직 팩트, 있는 그대로만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게, 정말 까다롭게 최고의 인재를 뽑았어요. 그럼 이제 잘 데리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인재를 유지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팀을 발판 삼아서 리더인 당신 스스로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팀원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조직에서는 리더가 뭘 깊이 있게 배울 틈이 없잖아요. 맨날 새로 사람 뽑고 인수인계하고 적응시키느라 정신이 없죠. 하지만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팀이 있으면 바로 그때부터 진짜 고수의 리더십을 연마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정말 섬세하고 미묘한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팀에 흐르는 그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동물적으로 알아채는 감각 같은 거요. 또 직원이 번아웃되기 직전에 그 한계점을 미리 알아채는 능력, 사기는 안 꺾으면서도 뼈아픈 피드백을 하는 기술, 또 직원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는 감각. 야, 이런 게 바로 그냥 평범한 관리자와 위대한 리더를 가르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진짜 기술들이죠. 결국 이 직원 독점력이라는 전략은 한마디로 이거죠. 판이 완전히 직원 쪽으로 기울어버린 이 시대에 고용주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대담한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유일한 정답일까요? 이 치열한 인재전쟁의 시대에 권력의 균형은 과연 이대로 영원히 바뀐 것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